문제를 낱낱이 탐구하여 정리해드립니다. 고교학점제 영구성도학교 너도 할 수 있어의 진행을 맡은 오송고 한상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야기하실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청원고와 단양고의 연구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장님들이신데요. 선생님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원고등학교 오영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양고등학교 최순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밀려오는 겨울. 지금 이 시기에 학교에서는 2학기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학교 구상이 한창이실 텐데요. 내년도 학교 구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해본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단양고등학교와 청원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오송고등학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영숙 선생님, 청원고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저희 청원고등학교는 바른 인성과 참된 실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7년 개교한 학교입니다. 저희는 개교할 때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재지정까지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충북 전 지역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기숙형 고교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저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2019년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2년차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연구학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성을 좀 제대로 해봐라 하고서 선진형 교과교실제,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 특성화 학교, 그리고 내년에는 에듀테크 활용 고교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이제 아마 미래형 학교의 모습을 구축할 그런 빵빵한 계획을 가진 그런 학교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네요. 그러면 최순희 선생님, 단양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요? 단양고등학교는 단양군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저희도 청원고랑 유사하게 2013년도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또 재지정돼서 2022년도까지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연구학교, 고교학점제 정책연구학교로 처음 지정이 돼서 올해 2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하시면 중앙에 고교학점제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학교라고 글씨를 크게 써놨거든요.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연구학교로서 좀 선생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살짝 자랑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농산촌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순수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도 강하고 잘 따라와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더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런 고교학점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원고등학교나 단양고등학교나 교과교실제학교라든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라든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고는 청주시에 위치해 있고 학급수가 어떻게 되죠? 24학급입니다. 단양고는 단양에 있겠죠? 네네네. 학급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5개씩 15학급이 있습니다. 네. 네, 청원고와 단양고의 학교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딱딱한 사전적인 정의 말고 연구학교를 운영하시는 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란 땡땡땡이다. 오영숙 부장님, 땡땡땡 안에 무슨 말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는 반딧불이다. 밤하늘에 아주 작은 불빛이지만 밤하늘을 비춰주면서 나그네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길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는 반딧불이처럼
고교학점제도 학생들이 미지의 그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좀 길을 비춰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반딧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나가서도 어두운 이런 세상에서 또 각자의 몫을 하는 반딧불이처럼 각자의 빛을 발하면서 자기의 빛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반딧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원고등학교에서 제작한 과목 안내서에서 반딧불이라는 제목을 봤던 것 같은데 네, 여기 제가 좀 저희도 한번 자랑을 해볼까요?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 과목 안내서를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고 올해도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도 해피청원고 나를 찾아가는 교육과정 반딧불이 1, 2 해서 학업 설계서와 과목 안내서 이렇게 2권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실 때 챙겨드릴게요. 꼭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러면 최순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고교학점제란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나의 단어로 단정 짓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고서 내린 결론은 고교학점제는 뉴 노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교학점제를 처음에 도입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외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계 안에서도 이게 진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다 건드려야 되는데 이거 괜히 시작만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 못 짓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보니까 고교학점제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지금 벌써 고교학점제가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부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요. 아이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을 한 대로 학교는 실제로 행정적인 이런 인력을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땐 아마 고교학점제 어떻게 해? 특별한 거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특별하지 않은 그냥 너무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뉴 노멀한 시대에 학생들을 세상의 반딧불 같은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PPT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운영 과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과제가 총 7개로 내년에는 제시가 됩니다. 원래는 6개라고 들었는데 뭐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지금 준비 단계와 자율 주제가 여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 단계가 하나 추가가 됐나 보네요. 연구학교 중점 운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청원고와 단양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2번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청원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첫 해와 둘째 해가 좀 달라졌습니다. 일단 첫 해에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하니까 좀 과목 선택 폭을 확대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많은 과목을 좀 개설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었다면 2년 차인 올해에는 조금 더 정교화가 되면서 우리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학생 수요에 맞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특성을 먼저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 학교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모든 학생들이 100% 전원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수시 모집 학생보다 사실 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위주로 너무 편성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선택 과목들을 좀 다시 재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에는 수능 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뭘까를 고민한 끝에 지금 현재 교과 단위가 31단위로 한 학기에 31단위로 다들 편성을 하시고 3학년 2학기를 26단위로 편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내년부터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32단위로 교과 단위를 편성을 하고 3학년 2학기에는 대폭 줄여서 20단위로 그럼 나머지 시간은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수업 시간에도 자습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교과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습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학년 2학기에는 수능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20단위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31단위에 상체가 4시간 들어와서 35단위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네. 35시간을 메꾸고 있는데 네네. 청원고에서는 한 단위수가 늘어나면 네. 8교시 하는 날이 나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 8교시 하는 날이 사실 있고요. 그리고 저희 원래 공강 시간이 수요일 날 있었던 것을 이제 메꾸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강 시간을 좀 최소화하고 32단위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을 다 4단위로 단위수를 조정을 해야 했어요. 그 전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선택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시간표 짜기도 어렵고 순회교사 선생님들이 오시면 그게 같이 세트로 묶이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4단위로 좀 다 단위수를 통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도 좀 줄일 수 있었고 저희 그 선택권도 더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점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학기제로 모든 그 교과 단위를 이렇게 좀 통일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송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관심 속에 대학연계 교육 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 일반이 학생들의 정말 큰 관심 속에 열리고 있거든요. 청원고등학교에도 대학연계 공동 교육 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과목이 진행이 되나요? 네, 저희도 이제 수시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좀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대학들을 원하니까 이제 좀 그리고 저희 학교 애들 수준들 아시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래서 요구 사항이 좀 전문 교과를 열어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대학 연계 교육 과정도 이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학 일반과 영상 제작의 이해라고 하는 두 수업을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강의를 듣다 보니까 훨씬 좋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과목 선택권이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순희 선생님, 단양고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취지에 맞추려면 아이들의 진로에 맞춘 과목 선택권을 많이 보장을 해주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양군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인프라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청주 시내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공동교육과정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제천으로 이동하는 데만 해도 일반 시내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50분을 가서 또 그 학교와 학사 일정을 맞춰서 또 듣고 오는 과정까지가 힘들어서 실제로 수요조사 결과 아이들의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선택권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개설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학기 때 온라인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 이제 지역의 호텔 관광구라는 특성화고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공동교육과정을 한번 추진을 해보는 방향, 그 다음에 가까운 인근의 세명대학교에 협력을 부탁드리는 방향,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세명대학교까지 가서라도 협력교육과정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아이들이 1학년에서 벌써 7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희망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어쨌건 우리가 희망하는 과목을 대학교에 먼저 의뢰를 해서 협력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전에 아이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대학교에 의뢰를 했고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해서 2학기 때 실제로 지금 현재 1, 2학년을 대상으로 창의경영 교과목을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더 많은 과목을 개설은 하고 싶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에 아이들이 이동을 해서 같이 여러 과목을 들으면 더 유리하니까요.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대학 측에서도 이제 가능한 교과가 창의경영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개설을 했고요. 시작은 작지만 조금 더 나중에는 좀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일반 고등학교다 보니까 일단은 대학을 진학해야 되나 하고 왔다가 추후에 진로를 변경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보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헤어미용이라는 교과목을 지금 편제를 했고 내년도 3학년 학생들이 현재 28명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28명이 신청할 정도면 엄청난 네, 인기인데요. 맞습니다. 작은 학교인데도 한 반 꽉 채우는 수준인 거거든요. 네. 헤어 미용의 인기가 대단하네요. 네, 네, 네. 다음 두 번째 연구 과제는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입니다. 청원구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지금 앞서 말했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우리도 다 하는 건데 연구학교라고 별반 다르지 않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저희도 연구학교라고 해서 또 고교학점제가 이제 다들 두려운 글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서 하시는 것들이 그냥 이름만 더 붙고 체계만 더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학업 설계와 또 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학년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꿈을 찾고 또 진로를 설계하고 하는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진로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진로 캠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고1 학생들을 그렇게 자기 진로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학업 설계 지도 부분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도 요즘엔 많이들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도 이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들이 먼저 만들어 놓아서 가능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과정 박람회라든지 또 저희들은 또 교육과정 또래 도우미 학생을 이제 먼저 교육과정 문해력 같은 걸 키워가지고 본인 스스로 먼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돌아가서는 반 친구들에게 설계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친구들을 좀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교육과정 박람회도 준비하고 같이 영상도 찍어서 홍보 영상도 찍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아까 보여드린 반딧불이 책자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고 또 더 말씀드릴 거는 많지만 지금 저희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공청회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공청회에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사 다 모여서 우리 학교에 이제 알맞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이나 아니면 교과목은 어떤 것들까지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공청회도 열어서 그런 민주적이고 민주자치적인 그런 운영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학교가 약간 다른 지점이 다들 하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또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양구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청원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들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아까 청원고에서도 했다는 교육과정 박람회 활동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학생들이 직접 무언가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끌어가는 작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1학기 말에 오후 시간대 하루 날을 잡아서 아이들이 사전에 미리 각각의 진로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떤 교과목이 더 유리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조사하고 그 아이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저희는 진로별로 마스터 이수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당 진로의 마스터가 된 선배가 주체가 된 상황인 건데 이 친구들이 직접 영상 제작해서 틀어주고 그걸 본 후배 친구들이 보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질문 사항이 생기는 거를 선배들이 직접 이제 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직접 질문하고 선배 마스터가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확실히 선생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정말 세세한 질문이 다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물론 그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혹시 전혀 다른 대답을 할까 싶어서 들어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좀 꼼꼼하게 조사를 잘 해왔는지 답변의 내용도 좋았고요. 아이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가면서 질문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지만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모든 별로 어떤 학과에 대해서는 이런 교과목을 듣는 것이 유리하겠구나를 직접 과목 안내서를 봐가면서 공부해서 탐구해서 우드락에다가 갖다 붙이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전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박람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건 아이들이 직접 했다는 면에서는 청원고도 직접 하셨겠고 저희도 그런데요. 선생님들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로 학업 설계를 각각 모든 선생님이 해준다면 수백 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진로 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면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박람회는 배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과제는 학생평가 내실화입니다. 청원고등학교는 학생평가가 매우 촘촘하다고 들었는데요. 학생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원고등학교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이 학생평가 내실화 이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가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가 최소 성취 수준, 성취평가제의 안착 이런 것들을 고교학점제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학생평가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부터 교수평기 이제 다들 너무 많이 익숙해지셨을 단어인데요. 교육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 일체화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제 저희들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시는 이제 그런 경지까지는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을 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들이 그 전에는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들 너무나 편안하게 그런 걸 받아들이셔서 뭐 사실 교수평기 일체화 정도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기본으로 이렇게 되었고 올해는 그럼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 과정 중심 평가나 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원격 수업과 접목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연구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공개 수업 공개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또 때마침 저희 수업 공개 날은 오프라인 수업이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어떻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할지의 방안 그리고 그냥 단방향으로 수업을 찍어서 영상을 보냈을 때에는 그렇다면 학생들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시킬까 하는 이런 방식들의 수업 연구들을 하셨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기록해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사항들은 이제 중간 보고서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수 과제로 이제 제시된 게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다들
저 자꾸 이런 말 하면 재수없다고 할까 말 못하겠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솔직히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 미도달자 학생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초학력 재고 비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사실 그 격차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약간의 격차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차 줄이기 정도에만 힘을 쓰지 성취를 못할 거야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기는 어려워서 이 과제는 과감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학생 평가마저 코로나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았던 네, 한 해였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학생 평가 내실화에 관한 단양고등학교의 비법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소개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젊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서 그냥 이루어지는 수업이 거의 없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랑 실제로 퀴즈를 해가면서 배우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활동한 것들을 전부 기록도 해주고 그런 결과들이 다 쌓여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학생 평가가 잘 기록이 되고 내실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청원고 말씀하셨지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법은 아니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그 과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수를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거꾸로 선생님들도 그 아이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서 수업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인데 그 과목별로 수준을 미도달하면 미이수 처리를 하겠다가 골자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할 것인가를 각 교과군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요 수준 개발 자체는 이제 저희가 다 따로 할 부분은 아니고 아마 개발이 되면 그걸 사용하는 단계가 될 텐데요. 일단 들리는 얘기로는 확정은 아니겠지만 각 교과목별로 출석이 3분의 2 이상이고 또 성취도가 40%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교사들의 설문 결과가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준해서 추진을 하자니 사실 저는 과목이 수학인지라 40%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다 합쳐서 40 못 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미이수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미도달이 예상되는 아이들을 따로 지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교과군별로 협의를 할 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만일에 이게 전면 도입이 된다면 사전 예방 지도를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쉬운 기초 과목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돌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일한 과목을 아예 재이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방과 후에 보충 수업으로 하고 끝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자세한 운영 방식은 학교에 따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2025년도부터 전면 도입이 되면 학교마다 고민을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남고 네, 협의만 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좀 더 세세하게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부터 필수적으로 운영될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 과제는 학교 문화 개선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송고등학교도 굉장히 모든 교육 공동체가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근처에 있는 청원고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늘 항상 활기차고 행복하시더라고요. 그런 청원고의 학교 문화가 궁금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분들은 다들 제가 늘 웃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까 반딧불이 책자에도 있었는데 저희 늘 해피 청원고를 외치면서 이제 행복하게 또 밝게 웃으면서 지내는 것을 저희도 모토로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학교 문화 개선하고 또 이 연구 과제로 주는 학교 문화 개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연구 과제로 주는 학교 문화 부분의 과제는 대부분 민주적 자치 문화를 이제 공동체끼리 만들어 나가고
또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화 개선 쪽으로 과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원래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게 몸에 배어 있기도 하고 또 워낙 똑똑한 아이들이어서 이제 스스로 자치적으로 하는 모든 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공간 조성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참여형 설계를 당연히 했고요. 공간의 이름도 아이들 공모를 통해서 학교 공간 이름도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공동체 민주적인 자치 문화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 학부모님들도 사실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학부모님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내년 과제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늘상 보면 근데 저희들 문화 이런 거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 위쪽 분들, 이 위쪽 분들이 좀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하는 일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적으로 모든 절차를 이루어 나가고 학생들을 믿고 맡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한테 다 맡겨 주시면 저희끼리는 원래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는 그럼 다들 왜 행복했을까요? 네,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저희들 항상 지원을 해주시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 수용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 선생님들 들으시죠? 교육과정부장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단양고는 멀어서 제가 학교를 가본 적은 없으나 오늘 최순희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큰 에너지가 듬뿍 느껴지고 있습니다. 단양고등학교의 학교 문화도 궁금합니다. 네, 청원고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학교 문화라는 게 정말 어떤 계기가 있다든지 뭐 특별한 뭐 방법이 있어서 확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정착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 학교도 뭐 어떤 비법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을 통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작년에 1년 차일 때 저희가 수업 개선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졌어요. 주제별로 여러 개 교과목이 뭉쳐서 이제 융합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수업을 해보자 라고 처음엔 약간 푸시식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공감대가 조금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같이 연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을 한다는 거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또 젊은 선생님들도 많으셔서 으쌰으쌰 또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2년차가 됐는데 3월 달에 아예 업무 분장을 조금 많이 바꿨어요. 저희가 학년부 체계로 돌리면서 원래 저희가 조금 작은 학교라서 학년부의 개원을 따로 할당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 조금 짐이 되는 방향일 수도 있었을 텐데 부장 선생님들과 다 같이 회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학년부에 힘을 실어주자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는 학년부에 올해 처음 개원을 두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이들 진로 진학 설계 또 상담, 과목 선택, 또 교육 과정에 관해서 고민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가 되더라고요. 또 올해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꼭 운영을 하라고 공문도 왔는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또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당연한 거구나 라는 분위기가 된 것 같고 또 하나 가장 큰 거는 연구학교라는 그 타이틀이 주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해야겠구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선생님들이 힘들더라도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다 하면 또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위해서 진로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서
좀 더 그냥 편하게 움직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멘트 하나를 알려주셨는데 그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인증 댓글을 남겨주시면 선물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5번째 연구 과제는 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청원고는 작년에 학교 공간 재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 이제 이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각종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에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으로 6억 3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가 이따가 나갈 건가요? 사진 자료 좀 남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원래 무채색의 학교였었는데 이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하면서 저렇게 예쁜 현관으로 이제 현관도 탄생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했고요. 저희 층층마다 저희 학교의 컨셉인 함께 세계로 미래로 가자라는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 컨셉별로 이제 공간 재구성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모듬 토의도 할 수 있는 저런 장소도 홈베이스에 구축을 하고 또 검색대도 중간에 놓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모둠 수업을 하거나 또 정보 검색이 필요하거나 할 때 자유롭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쁜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그 학교 공간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색깔이 있는 이런 개성 있는 학교로 바뀐 것만은 아니고 소형, 대형, 중형 강의실을 또 교과 교실을 구축을 해서 앞으로 변화될 그런 교육과정 체계에 맞춰서 학교 공간 자체를 이제 재구성을 했고 아이들이 쉼터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게 돼요. 공강 시간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쉴 곳도 마련을 해주고 이제 저희는 좀 복도가 좁은 학교여서 지금 저거는 교실의 모습인데 저희 교실의 책걸상도 다 바꾸고 안에 좀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으로 지낼 수 있도록 사물함도 새로 다 교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근데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뭐 내년에는 더 최첨단 장비들까지 이제 도입이 될 예정인데 일단 학교 공간 재구성 사업을 통해서 학교 고교 학점제 도입에 더 적합한 공간으로 재탄생을 했고 그리고 선진형 교과 교실 운영 예산이 또 올해 와서 시간제 기간제 선생님들을 2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설 구축비를 받아서 올해 전 교실에 와이파이도 구축을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도 모두 다 온라인 수업을 언제 어디서든 하실 수 있도록 태블릿 PC라든지 뭐 무선 이어폰 마이크 뭐 다 사실 구축을 해드렸고요. 학생용 태블릿 PC도 구입을 해서 충전함까지 다 해가지고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충북 저희 학교도 소문이 났는지 또 충북교육청에서 워낙 이 선도지구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육부에 소문이 나셨나 봐요. 맞습니다. 네. 청주가 다 선도지구로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너희들 이제 미래형 학교 만들 때 되지 않았냐 해가지고 저희 학교를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가 이제 미래교육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에듀테크 선도교 그 공모가 왔을 때 저희가 좀 계획서를 내고 이제 거기에 지정을 받아서 또 2억 6천만 원이 오늘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에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나갔을 때와 비슷한 환경의 학교가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비해서 미래 사회는 그러니까 사회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고 막 첨단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 학교는 뒤처진 느낌이 들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저희 학교가 충북의 첫 학교일 거예요. 에듀테크 활용 선도교로는 그리고 전국에 10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 공유도 하고 확산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고의 학교 공간 조성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6억 3천과 2억 6천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의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았고, 작년 1년 차에 이제 수업 기법에 따라 아이들이 뭐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둠 학습이 가능한 그런 실들을 구비를 했고요. 또 아이들이 주로 쓰는 공간을 좀 관찰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 속에서 하는 활동들, 회의나 뭐 휴게나 또 아이들이 모여서 학습 준비를 하는 것들, 그런 쓰임이 많은 공간을 따로 꾸며줬어요.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 장면이 그 교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기는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한 공간인데요. 실제로 저기서도 아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쓰임에 따라 이제 공간을 좀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보고 그에 맞춰서 공간을 어떻게 꾸며줄 것인지를 고민을 했더니 만일에 선생님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를 만들었다면 아이들은 그 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쓰임에 따라 맞춰서 짜투리 공간을 좀 활용을 했더니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이제 저희가 농산촌 지역이다 보니까 공동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온라인 학습실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습 결과물을 좀 잘 들여다볼 수 있게 갤러리나 전자게시판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저희는 사진 자료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왔죠. 네, 단양에서 오느라고. 네. 네. 아침부터 네. 바쁘셨죠. 네. 단양고와 마찬가지로 오송고등학교에서도 올해 온라인 학습실을 구축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런 걸 듣는 실로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대입 요즘에는 면접을 코로나 때문에 업로드 영상으로 제작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쓰거나 유튜브 촬영을 하는 등 굉장히 폭넓게 많이 쓰고 있는 지원실이더라고요. 계속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니까 분위기가 약간 무거운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각자의 학교에 대해 자랑을 해봐도 될까요? 제가 먼저 오송고의 자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송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동료 선생님, 선배 선생님, 후배 선생님, 학생들, 학부모 여러분 다들 잘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송고등학교는 2012학년도에 개교한 이래로 꾸준히 현재까지 공간 혁신을 꿈꾸고 있는 학교로서 이미 학점제형 공간은 다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교과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은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운영하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렇게 운영하는 교과 프로그램이 이례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교수평기 일체화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학교의 학생부를 쭉 들여다보면 전국의 어느 학교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송고등학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의 방향성, 선생님들의 열의, 학생들의 열정을 갖춘 삼박자가 조화로운 학교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청원고등학교의 자랑도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 아까부터 제가 에듀테크 얘기를 해서 그 용어가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좀 해볼게요. 일단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이랑 테크놀로지의 결합이겠죠. 그래서 교육의 과학기술 부분을 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교육이 가능한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테크 선도학교가 이제 고교학점제를 좀 더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다, 뭐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요. 에듀테크 활용 기술을 이용을 하면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그게 잘 뭔지 몰라서 좀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여러 군데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출결 시스템에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막 이제 이동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학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이동 교실에 가서 또 출석 부르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는 학생증에 칩을 넣어서 이제 센서를 달아서 출입할 때 출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한 그런 센서를 달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뭐 인공지능 CCTV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학교 폭력이 좀 일어나거나 하는 그런 학교에서 쓰면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저희는 그것보단 출결 시스템이 더 필요해서 이제 출결 시스템을 쓸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또 자기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 해서 블랙보드라는 데서 LMS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의 같은 학교랑 연합을 해서 구축을 하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권역별로 같이 한번 해도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그 LMS를 구축을 하면 학생들의 뭐 생기부에 들어가는 내용들, 각자의 시간표, 학교 알림장,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복합적으로 그 자기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다 전송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축적도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추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LMS 기능을 갖추려고 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대화형 전자칠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화형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칩이 달려있는 종이와 그리고 그 펜을 이용해서 쓰면 칠판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가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 풀이를 그냥 띄워주고 또 같이 아이들과 탐구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PBL 학습실이라고 해서 또 모든 별로 모니터를 하나씩 다 놓고 크롬북으로 각자 작성한 것들이 한 화면에 비칠 수 있게 하는 정말 신세계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 학교의 근데 모습 같은데요. 의외로 저희가 이미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동남아시아의 학교들로 이런 에듀테크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작 한국 학교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친 김에 이제 충북을 넘어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을 해서 정말 미래에 쓸모 있는 인재로 아이들이 또 거기에 적합한 그런 기술들을 미리 한번 접해보는 그런 학교로 발돋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원고등학교의 미래학교가 구축이 된다면 최순희 선생님 손잡고 한번 놀러 갔다 와야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제가 네. 간식 빵빵하게 챙겨 놓겠습니다. 빵빵한 간식 때문에 꼭 그쵸.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간식도 좋습니다. 최순희 선생님, 단양고의 자랑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말씀드리기 전에 너무 빵빵하고 너무 좋아서 저도 솔깃한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농산촌이다 보니까 청원고랑은 방향성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는 특히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 학교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수업에 충실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또 잘 생기부에 잘 써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력처럼 잘 쌓여서 아이들한테는 진학이나 그 외에 모든 것들에 도움이 된다는 게 당연하게 알고 있고 문화처럼 잘 형성이 돼 있어요. 만일에 고교학점제가 이게 다른 학교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일 텐데 과목을 단지 선택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택한 과목 안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배움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얼마나 학생 스스로에게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진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저희는 그런 취지에 맞게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려면 선생님들의 열정도 중요하고요. 아이들도 그것에 잘 따라와주고 또 그런 열정과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의 어떤 믿음, 선생님들을 지지해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고루 잘 갖춰져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고교학점제 영구선도학교의 꿀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 꿀팁에 꿀이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하나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오송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3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구학교에 비해 영구 과제에 대한 강제성이나 부담감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선도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라면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영구 과제 중에 20% 정도만 한번 수행해 보자. 저희가 이렇게 20%씩 늘려서 3년 차인 올해는 60% 정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조금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요새 선도학교를 먼저 운영하면서 주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대체 예산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듣는데, 내년도 선도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연구학교는 얼마죠? 5천만 원. 연구학교는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선도학교는 3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3천만 원을 첫 번째로 저희 교육 공동체가 학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정말 확대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과정 편제표에 글자로만 나와 있는 과목 선택권이 아닌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늘려주자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개수가 약간 줄었으나 1학기에 7과목, 2학기에 8과목, 한 1년에 총 15과목 정도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과목당 강사비가 16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만으로도 2,4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소인수 과목은 실험이나 실습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수업 교재나 교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교재, 교구 구입에도 돈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면 예산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고 방향만 잘 갖춘다면 저희 학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순희 선생님께서 꿀팁 하나 전수해 주시겠어요? 네, 꿀팁이지만 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딱 정확히 하나 딱 꼬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많이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일단 당장 2025년부터 전면 도입은 된다고 하는데 뭔가 선택 교육과정 체제로 바꿔야 될 만한 고민이 되는 학교에게 그나마 좀 어느 정도의 먼저 운영을 해본 학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농산촌이라는 면에서 충북도에서도 농산촌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학교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두 학교는 다 청주에 있는 학교인데 그 농산촌 학교일수록 이제 아이들이 정시보다는 활동 위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학종으로 진학을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진로별로 선택 과목을 어떤 걸 구성을 했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또 농산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과목을 개설을 하고 싶어도 강사분들이 시골까지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운영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마 다른 저희와 비슷한 학교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또 의외로 막 과목을 펼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충분히 개설이 가능한 교과목들이 있고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선생님들이 감당이 가능한 그 부분에서 이 타협이 가능한 교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꼭 전문 교과가 아니라도 선생님들의 전공을 잘 살리고 아이들의 진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협의회를 좀 여러 번 하면 충분히 농산촌에서도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학교라는 타이틀을 얻고 나면 이런 문화의 변화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게 나중에 전면 시행 때 좀 행정적인 어떤 혼란을 막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시간이 안 갈까봐 걱정이 됐는데 벌써 끝나는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영숙 선생님께서 꿀팁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세요.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도 꿀이 없는데 어떡하죠? 네, 일단 저희도 이제 작년에 다들 청원고에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한다고 해서 의아해 하셨어요. 오히려 이게 수시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정시를 많이 가는 학교에서 이걸 도대체 왜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는 학생들의 좀 학업 성취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요구하는 과목도 전문 교과가 많았어요. 근데 일반고에서 무슨 또 전문 교과냐, 이런 또 컨설팅을 받으면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작년에는 정말 많이 힘도 들고 방향도 잘 못 잡고 그랬었는데, 그런 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2년 차가 되니까 좀 안정이 됐고, 이제 아예 저희가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 그냥 우리 학교 특징에 맞게 하자, 이런 컨셉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도 지금 주저하고 계시다면 어차피 고교학점제는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거라서 이거 의심하시지 마시고, 이미 뭐 마이스터고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의심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하는 거 시행착오를 빨리 겪는 게 더 낫지, 이거를 그냥 싫다고 이건 우린 아닌 것 같아라고 미루시기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일도 아니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그 목적과 취지와 뜻만 함께 간다면 어렵지 않게 사실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하고 책임감 있게 수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를 설계하기에 적합한 그런 학생 참여형 수업을 하고, 또 그것을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 2년이나 계속, 아마 연구학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2년씩 하신 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북에. 근데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저의 믿음,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만 좀 잘 알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뭐 예산 많이 주면 좋잖아요.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꿀팁, 그럼 진짜 꿀팁 하나 드릴까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방문을 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예산은 잡아놨고 자꾸 추경으로 다른 거는 막 쓰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 방문을 한 군데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뭐 예산이 한 80만 원밖에 없기는 했지만 교육과정부원들이라도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방문 그러면은 근처에 있는 학교만 생각을 하실 텐데, 제주도에도 되게 열심히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환경개선도 뭐 서귀포여고 같은 경우는 바다가 보이는 도서실이에요. 그리고 대전고는 또 역사관을 엄청 잘 해놨는데, 게다가 대전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고교학점제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참에 또 제주도에 저희가 학교 방문을 가서 또 좋은 것들 많이 보고 배우고 좀 팁도 많이 얻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힐링뿐 아니라 사실 좋은 걸 많이 배워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건 진짜 꿀팁이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연구학교 하면서 제일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교육계획선이 뭐 만든 책잔이 엄청 많이 수집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이 저가 이제 우리 학교에 도입을 조금씩 하면서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좀 다른 데 다니시기는 어렵고 거절당하기도 좀 거절도 많이 당해요. 근데 다른 학교에 방문을 하셔서 좀 마음을 열고 우리 학교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도입을 하시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저희에게 사전 의뢰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질의응답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요새 학교에 소통이 잘 구축이 돼 있잖아요. 소통에서 청원고 오영숙 선생님, 단양고 최순희 선생님을 콕 찍으셔서 질문의 쪽지를 보내시면 자세한 답변이 돌아올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너도 할 수 있어의 진행을 맡은 오송고등학교 한상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신 청원고등학교 오영숙 선생님, 단양고등학교 최순희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마무리 멘트 하면서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너도 할 할 수 수 있어. 있어!